32차 시 해안. 오늘은 해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해안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해안 사례지 4곳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세요. 1. 해안의 이해. 산과 함께 바다는 명승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바다의 면한 지형이 반도에 위치하여 다양하고 아름다운 해안 형태가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면을 둘러싼 해안은 굴곡이 매우 심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간들은 해안 석벽을 비롯해 너른 백사장, 검푸른 바다가 어울려 곳곳에 절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 중 명승으로 지정된 유산으로는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명승이 있는데요. 그중 다음의 4개의 사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해안 사례지. 그럼 먼저 부안 채석강 및 적벽강 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13호로 지정된 부안 채석강 및 적벽강은 크게 다음의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안 채석강과 적벽강 일원은 변산반도에서 서해 쪽으로 가장 많이 돌출된 지역에 자리해 있는데요. 채석강과 적벽강은 변산반도 해안을 대표하는 절경으로 강한 파랑으로 침식되어 아주 기묘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마치 책을 쌓아놓은 것 같은 모습 같기도 하고 얇고 너른 종이를 반듯하게 펴서 겹겹이 잘 포개어 아득히 쌓아 올려놓은 듯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채석강과 적벽강을 시루떡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떡살과 떡고물을 켜켜이 쌓아 만드는 시루떡은 채석강 석벽의 지형과 모양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마치 시루떡의 단면처럼 혹은 높게 쌓은 신문지의 인면같이 채석강의 지질 구조는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겹을 이루고 있는 지형을 퇴저감 지층이라 합니다. 오랜 옛날 대규모 지각 변동이 발생하면서 이 일대에 거대한 호수가 생겨났고 여기로 물과 진흙 그리고 모래와 자갈이 흘러들어와 퇴적층을 형성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퇴적된 이와 같은 지층이 지질 운동의 영향으로 솟아오른 뒤 다시 오랜 기간에 걸쳐 침식되어 깎이고 닳아 이루어진 지층이 바로 채석강의 현재 모습인 것이죠. 즉, 층암절벽은 이곳이 그 옛날 아주 깊은 수심 아래에 있던 호수 밑바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안의 채석강과 적벽강은 중국의 채석강과 적벽강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실제로 중국의 채석강이나 적벽강은 내륙의 강변에 위치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채석강과 적벽강은 강자가 붙어 있지만 사실 강은 아닙니다. 채석강은 격포호에서 다기봉 일대를 포함한 1.5km의 층암 절벽과 바다를 지칭합니다. 주변의 백사장과 맑은 물이 석벽과 매우 잘 어울리는 채석강은 대단히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합니다. 채석강은 밀물과 썰물에 상관없이 언제 봐도 아름다운데요. 바닷물이 차오르면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파도가 밀려와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하며 바닷물이 저 먼 바다로 빠져나가면 석벽 아래로 넓은 판석과 같은 너럭바위가 얼굴을 드러내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여줍니다. 채석강에 물이 빠지면 바닷가를 걸어서 지날 수 있는데요. 이 길을 걸어가면 채석강 석벽의 아래쪽에 바닷물의 침식으로 형성된 절벽 해시계의 아름다운 모습과 절묘하게 생긴 해식 동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벽강은 채석강 바로 옆에 있는 중막 마을을 경계로 해안 절벽 일대를 말합니다. 이름처럼 붉은색 안방과 절벽으로 해안이 형성되어 적벽강은 매우 수려한 경치를 자아냅니다. 또한 적벽강은 해안의 암석이 매우 특이한 곳인데요. 기묘한 형태의 해안 석벽이 매우 아름답고 다양한 문화와 토착 신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적벽강 위에는 수성당이라 불리는 유명한 해신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인근의 어장과 바다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당신인 계양할미를 모시는 곳으로 삼국시대에서 유래했다는 수성당은 본래 이곳을 항해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제2공간이었는데요. 서해상을 지나는 상인과 항해자들이 주로 이곳에 들러 제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영도 태종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17호로 지정된 부산 영도 태종대는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이 통과할 때마다 상판을 번쩍 들어올리는 부산의 명물 영도대교를 건너 섬이 끝나는 데까지 내려가면 태종대에 다다릅니다. 태종대는 부산 8경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신라 태종 무열왕과 조선 태종에 관련한 설화가 전해집니다. 1740년에 작성한 동래 부지에 따르면 태종대는 부의 남쪽 30리 저령도 동쪽에 있는데 속전에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이 삼국 통일의 위협을 성취한 후 잠시 소일하며 활을 쏜 곳이라 하여 이로써 이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종대는 무열왕과 관련해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조선의 임금인 태종이 이곳을 유람했다고 해서 생겨난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종대는 오랜 세월에 거친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기암절벽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절경을 연출하는 곳으로 비경의 해안 석벽과 우거진 곰솔숲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내는 장소입니다. 태종대 바닷가 암벽에서는 해안 절벽에 거친 파도가 부딪혀내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일망무제의 탁 트인 바다 경관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으로는 부산만을 넘어 오륙도가 가깝게 보이고 눈앞으로는 주전자 모양으로 생긴 조그마한 무인도가 짙푸른 망망대해에 외로이 떠있는 모습이 보이며 맑은 날씨에는 일본의 대마도가 조망되는 매우 탁월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빼어난 경승지로서 가치가 있는 태종대는 남해의 난류가 올라오는 길목에 위치해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난대성 식물이 다수 자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난대성 상록 화렵수를 비롯해 곰솔, 생달나무, 사스레피 나무 등 120여 종의 다양한 수목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태종대가 위치한 지역은 본래 군사보호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산을 중심으로 하는 태종대 지역에는 지금도 일반 민가가 없는데요. 1970년 순환도로를 따라 산책로와 유원지를 개발하면서부터 태종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태종대에는 자살바위로 알려진 바위가 있는데요. 과거 이곳에서 투신해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자살바위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이 바위 위에는 태종대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태평양의 너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가슴이 뚫릴 정도로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조망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산책로를 따라 조금 더 가면 깎아지른 해안 절벽 아래 자리 잡은 큰 바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신선암 또는 신선바위라 부릅니다. 윗부분이 넓고 평평한 이 바위는 해안 석벽의 아랫부분이 돌출된 것으로 바닷물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신비스러운 해식 지형을 보여주는데요. 신선암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암입니다.
바위의 단면 구조를 보면 여러 겹으로 형성된 퇴적암층이 마치 시루떡의 측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바위 윗부분의 평탄면은 높이 쌓아놓은 신문 뭉치의 표면과 같은 안반 형태를 띱니다. 이처럼 신비스러운 신선대 퇴적암의 표면에는 근래에 매우 중요한 고생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룡 발자국이 바위 위쪽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이곳의 지층이 과거 얕은 호수바닥이나 호수의 가장자리였으며 공룡이 활동하기 좋은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랜 옛날 호수의 바닥이었던 지층이 지질 활동으로 융기된 후 다시 침식되어 오늘날의 지형을 이룬 것입니다. 신선함과 함께 영도 등대는 태종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경관 요소인데요. 이 등대는 신선함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등대는 1906년 처음 설치되어 100년 가까이 부산항의 길목에서 배를 인도하는 불빛을 비춰왔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부산항의 규모가 커지고 항구를 드나드는 배의 수도 크게 늘자 예전의 등대로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2004년 규모가 큰 현대식 등대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순천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41호로 지정된 순천만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안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순천만은 순천시를 거쳐 흐르는 동천의 하구에 갈대밭, 염습지, 개펄, 섬 등이 잘 발달해 다양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해안 습지로 남북 길이가 약 30km, 동서 길이가 약 22km 규모인 내해입니다. 순천만 주변에는 넓은 논과 갯마을이 자리해 있으며 그 주위를 낮은 구름과 산이 감싸 안아 전체적으로 안온한 지세를 이루는데요. 경사가 완만한 해안으로 오랜 세월 진행된 동천의 퇴적과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특이한 해안 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이 오늘날의 지형을 형성한 것은 약 8,000년 전인데요. 지구상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의 높이가 160m 정도 높아지면서 서해가 육지에서 바다로 변했을 때 처음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순천만은 소백산맥에서 갈라진 고흥반도의 지맥과 여수반도의 지맥이 남해안으로 가라앉으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형 변화와 함께 기수지역으로 변한 순천만은 강물의 흐름에 따라 토사와 유기물이 퇴적되면서 지금과 같은 광활한 갯벌을 형성했습니다. 서해 북단부터 서남쪽 바다 끝인 무안, 목포를 지나 남해의 순천과 광양에 이르기까지 널리 형성된 갯벌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특별한 해안 습지입니다. 순천만은 과거 상사댐을 축조하기 전에는 동천의 수량이 풍부해 모래가 많이 유입되었으나 댐을 건설한 후 유량이 적어지면서 뻘과 갈대 등이 풍부한 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천만 갯벌의 총 면적은 22.6제곱킬로미터이며 간조 때 드러나는 갯벌은 1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달한 습지의 규모로 볼 때 순천만 갯벌은 면적이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매우 건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순천만 갯벌의 생태계는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데요. 바지락, 꼬막, 핏불고둥, 민챙이, 숭어 갯지렁이, 말미잘, 낙지, 쭈꾸미, 피조개, 게, 꽃게, 망두거, 장뚱어, 쏙, 따개비, 굴, 백합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갯벌 식구가 켜켜이 층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갯벌 생물은 순천만의 하늘에 거대한 군무를 이루는 희귀한 철새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노랑부리 저어새, 먹황새, 개개비, 깜짝도요, 대백로, 검은머리 물대새, 흰목 물대새, 청둥오리, 괭이갈매기,
독수리, 참매 등 수많은 종의 조류가 찾아오는데요. 특히 희귀한 큰 고니, 흑두루미, 제두루미 등이 겨울 손님으로 순천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을 찾아오는 철새는 매년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안선이 자연 그대로 남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순천만은 200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1월 20일 람사르 협약에 국내 최초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천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갈대밭 사이로 난 길을 지나 산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갈대군락도 대단히 아름답지만 산길을 올라 능선을 따라가며 바라보는 광활한 개펄의 모습은 용산 전망대에 올라서면 절정에 이릅니다. 특히 석양의 낙조를 이곳 전망대에서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좋은데요. 붉은 노을에 물든 S자형 수로의 모습은 가히 절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로를 따라 목선을 타고 개펄을 근거리에서 감상하는 백길 투어입니다. 개펄 생물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고 이들을 먹이로 하는 다양한 철새의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때로는 철새들의 아름다운 비상과 군무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개펄에 펼쳐진 칠면초 군락이 빨간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계절이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 밖에도 농경지의 제방에서 철새들을 탐조하거나 와온 해변 혹은 화포 해변에서 순천만의 일출이나 일몰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 하조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양양 하조대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안의 모습이 특별히 아름다운 양양은 해오름의 고장이란 지명에 걸맞게 동해 일출의 명소입니다. 양양은 우리나라에서 일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낙산사 의상대와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남해항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양양의 해안은 남해항부터 외설악의 입구인 물치해변까지 약 40km에 이릅니다. 이 해안은 항구와 백사장과 기암이 어울려 동해안에서 으뜸가는 풍광을 연출합니다. 하조대는 양양의 동남쪽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경승지인데요. 우뚝 솟은 수직기암 석벽과 절벽 위의 누정, 그리고 바위 틈에서 자라는 노송이 조화를 이뤄 절경을 이루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안 명승입니다. 이러한 하조대는 남쪽에 정자가 있는 해안부터 북쪽에 등대가 위치한 곳까지 약 13만 4,825제곱미터의 면적이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조대의 경치를 한번 감상한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 얼굴에 산수 자연의 기상이 서려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하조대의 경치는 정말 수려합니다. 또한 조선 영조 때 전국 각 고을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여지도서에도 하조대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문헌의 양양도호부 고적조에는 하조대는 부남쪽 30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조선 초기에 하륜과 조준이 놀고 즐긴 곳인 까닭에 이름 지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문헌에 나타난 것처럼 하조대는 조선의 개국공신 하륜과 조준이 교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지도서의 내용처럼 하조대는 하륜과 조준이 은거하며 청유한 곳이라 하기도 하고 은둔하며 혁명을 도모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이 이곳에 머무른 것과 하조대라는 명칭이 연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하씨 집안 총각과 조씨 집안 처녀 사이에 사랑에 얽힌 이야기에서 하조대의 명칭이 유래했다는 전설이 있으나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하조대는 주변 해변 지형은 우뚝 솟은 기암이 수직의 석벽을 이루고
절벽 위에는 누정이 우아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누정은 바위 틈에서 자라는 노송과 어울려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조대 지역의 해안은 중간 부분이 만곡되어 해안선이 움푹 들어와 있는데 남쪽으로 바다를 향해 돌출된 높은 절벽이 바로 누정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누정은 육각 정자로 진입로 방향에서 보면 첨하에 하조대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요. 하조대 정자에 오르면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하조대 석벽 바로 앞에는 바다에서 솟아오른 기암이 푸른 고목의 창송을 머리에 인 신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조대에서 바라보는 이 기암의 모습은 빼어난 풍경화 같습니다. 특히 기암 너머로 끝없이 넘실대는 동해의 너른 바다는 저 먼 수평선까지 짙푸른 배경이 되어 화폭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또 이곳에서 북쪽을 향해 보면 만곡대 해안 건너편으로 뻗어나온 석벽 위의 등대가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얀 순백의 등대는 한 점 때묻지 않은 고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렇듯 하조대는 누정이 위치한 곳 자체도 아름답지만 주변 경관을 바라보는 조망 지점으로서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처럼 하조대는 바다를 향한 시야가 완전히 열려 있어 동해의 풍광을 조망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정의 경관 기법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에서 소개된 명승을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12차 시 해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